네, 안녕하세요. 대관령바람입니다. 어제 노보노디스크 영상 올리고 이 푹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톡이 몇 개 와 있었는데 이 노보노디스크가 역사상 최고가를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또 은혜스러운 날이구만. 어? 지인분들이 기쁘셨으니까 톡을 보냈겠죠. 그런데 뭐 저한테 톡 보낼 게 아니라 이 파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올 한 해 내내 그 역대급 하락장이라고 이 소음이 심했는데 저까지 이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 이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몇 개 회사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어제 올타임 하이를 기록한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이때쯤이겠죠? 이때쯤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게 돌아보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했든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마이너스를 내신 분도 있어요. 다음 보죠. 이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쓴 제 친정팀 중 하나인 이 미국 머크입니다. 이 코비드 이후로 내내 이 별로 보시는 것처럼 힘을 쓰지 못하다가 이 키트루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올해부터 주가가 이 하이 로켓팅으로 갔죠. 그런데 이 키트루다가 이렇게 팔릴지 몰랐나요? 우리 다들 알고 있었지 않았나요? 이 주식 재미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자주 들었던 존슨앤존슨을 한번 보죠. 지금 이 그래프들이 5년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압축해서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주가 등락은 5년 동안 압축해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죠. 주가는 그렇지만 결국엔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전에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그렇지만 저에게 최근에는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누군가 이야기했던 에브비를 한번 보죠. 네, 저는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듯이 사고 싶은 기업과 이 리밸런스 차원에서 이 150에서 이 160달러대에 에브비를 팔고 사고 싶은 회사를 샀어요. 그런데 그 뒤 주가가 이 고점 한 170달러대에서 이 130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100달러 밑에서 사셨던 분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던데 이거 욕심 아닌가요? 그리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금 161달러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사상 최고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노보노디스크 그래프로 한번 돌아와 보죠. 우리가 처음에 2021년 이 3월경이겠죠. 이 3월경에 이 노보노 디스크 영상을 제가 처음 올렸는데 이때 제 영상 보고 뭐 사셨을 분들도 계시고 뭐 저야 뭐 이전에 주식을 샀을 거고 이 사면서 이 기업의 기업 분석을 하고 가치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때쯤에서 주식을 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돌아보면 다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이때 영상을 보시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때부터 주가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매수 타이밍을 놓치시고 좀 기다려주셨겠죠.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못 참고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게 되셨던 분도 있고요. 여기에 사서 이때쯤 팔고 이때쯤 파셨던 분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겠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제 주위에 있고 제 지인분들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독자분들 중에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럴 거 굳이 개별 기업에 내가 이해도 잘 못하고 밸리에이션도 되지 않는데 굳이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이 화두입니다. 투자에 앞서 저는 본인의 캐릭터를 잘 검토해 보는 게 훨씬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저처럼 직장인 개인 투자자는 역시나 자본시장이 검증이 되고 가장 발달해 있다는 미국 시장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 집단인 S&P 500에 투자하는 게 이 직장 생활 이후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온리엄 투자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베스트 원 중에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 올해처럼 좋지 않은 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급여 생활자라면 보통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월급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기와 가격이 분산이 될 것이고 이 100년 역사에서 평균 10년을 넘어가면 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15년 이상 투자 시에는 99%의 확률로 플러스 수익률이 됩니다. 그 기간 중에 ETF 분배금을 받는 재미도 정말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데 물론 충분히 또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팩트일 겁니다. 네, 요새 내년에 도입이 된다 만다 하는 금융투자 소득세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이걸 뭐 유예한다 아니면 뭐 통과시켜야 한다 등 말이 많죠. 그런데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금투세 이슈는 조금 다릅니다. 당장의 금융투자 소득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그게 유예지 이 철폐도 아닐 뿐더러 지금 거래세 인하를 두고 뭐 다시 논쟁이 붙는데 거래세 인하를 하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건 결국에는 증권사만 도움이 될 텐데 어찌되었던 금투세가 도입이 되던 도입이 유예되던 일반 직장인 투자자가 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을 이 투자하는 대상인 이 한국 주식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죠. 일단 기업 지배구조의 거버넌스를 포함해서 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이 주주 환원이 근본적으로 약간 거지 같고 기업을 키워서 자본시장에서 부를 더 확대시키는 것이 이 대주주를 포함한 재벌에 더 이익이 돼야 그나마 시가총액을 키우려고 할 텐데 이 벌써 개발 시대에 만들어진 상법과 이 세법이 발목을 우리 잡고 있죠.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칼로 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무겁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증권 범죄에서 우리나라는 이 조사할 역량도 딸리고 처벌은 더 말도 못하게 솜방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진적인 정치에 이 주식 투자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는 게 이게 자랑인 고위 경제 관료들이 이 포진해 있는 정부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 선량한 개인 투자자고 위에서 사다리는 안 내려주고 마치 살려줄 신용만 하는 게 이 모든 상황과 제도 같아요. 결국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스템과 지식 그리고 이 제도의 미비 때문에 한국 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이걸 바꾸지 않는 정치와 정부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가 떠나야 하고 떠날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직장인 개인 투자자는 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이 돛담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늘은 주식을 사고 내일은 주식을 팔라고 하고 뭐 자신의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소음들이 아니라 이 본인 스스로를 믿고 욕심을 줄인 한 줌의 현금과 과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기업이 어디에 있고 어딜까 하는 고민을 가진 이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이 스테이 더 코스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스타일이고요. 제 생각이니까 구독자님들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시장에서 꼭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채널 개설하고 이 시장에서 장수하라고 이야기 드렸는지 이제는 대충 감들 잡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살 때다 팔 때다 뭐 패드 금리 어쩌고 저쩌고 하나 떠드는 분들이 많은데 저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아무 의미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말도 안 되는